뭐 설, 평민, 왕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평등은 자유실현을 위한 필수 가치입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은 공화주의자들은 평등이 자유예요. 자,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게 그러려면은 평등이 이루어지면 자유는 당연히 이루어지거든요.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그러면 누구 한 명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법을 어떻게 바라보다 볼까요? 소극적 자유에서 법은 필요는 해. 조금. 근데 많을수록 자유를 해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한마디로. 법은 귀찮은 거니까 적을수록 좋다. 적극적 자유에선 뭘까요? 법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죠? 즉 개인의 의지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야. 그럼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겠죠? 이 경우에 그 사람들은 법을 달가워하지 않겠죠. 자, 공화주의에서 볼까요? 자, 이 법도 이 평등과 자유 개념에 연관돼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종속되고 지배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회는 누가 다스려야 돼? 뭔가 다스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은 공화주의에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 소극적 자유에서 바라보는 법은 귀찮은 거예요. 소극적 자유관에서. 근데 공화주의 자유에서는 법은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왜? 사람한테 지배받지 않으려면은 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법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선생님이 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 공화주의의 자유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 대통령보다 높아요.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나라에 뭐 다양한 법들이 있죠. 헌법이 있고, 뭐 있을까요? 뭐 민법, 형법, 뭐 등등 되게 많은데요. 가장 센 법이 다 이 헌법이에요. 이 민법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형법에서도 막 뭐 나오는데, 이 중에 뭐 하나가 이상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법은 없어집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도.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규칙의 기본 근간이 되는 법은 이 헌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헌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제1조 1항, 그것도 맨 첫 번째 부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렇게 몇 글자예요? 이거 12글자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못을 박아버려요. 민주공화국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 민주공화국이 뭐냐? 민주주의랑 아이고 공화주의가 섞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공화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민주주의에만 이렇게 관심이 많고 공화주의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민주공화국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이 공화주의적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화주의의 자유를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또 하나, 자, 우리나라는 분명히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을 했죠. 그러면 이 공화주의의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것.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간섭하지 마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럴 때 이 공화주의의 자유의 개념이 더 앞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겨요. 이게 이겨야만 해요. 공적인 상황에서는. 왜일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요. 어떤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쳐봐요. A가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B를 막 괴롭혀요 막. 자, 근데 그걸 가지고 C라는 학생이 있어요. 자, 얘가 A한테 그래요. 너 그만해. B 괴롭히지 마. 라고 말해요. 자, 이 A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A가 만약에 소극적 자유를 주장을 해요. 그럴 경우에 네가 말하는 자유는 다시 이 A가 B를 괴롭히는 건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그랬죠? 이 여기서 말한 거 공화주의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A가 C가 자신을 말리는 걸 보고 간섭하지 마 라고 왜 나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럴 경우에 어떤 자유가 우선되어야 돼요? B가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공화주의적인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죠. 왜일까요? 소극적 자유도 분명히 중요한 도덕적 가치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나요? 간섭하지 않는 게 자유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커가지고 뭐 일을 해요. 뭐 저기 알바를 해.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하는 곳의 사장이 돈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게 해요. 야, 너 그냥 오늘 돈 안 받고 한 시간만 더 일하고 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공화주의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합법적이지 않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 교사죠. 자, 학교의 짱은 누구예요? 다시. 짱이라고 말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교장 선생님이죠? 자, 교장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한테 그래요. 이승훈 선생님, 뭐 주말에 할 거 없죠? 선생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김치 담그는 것 좀 도와줘. 막 이래요. 실제로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 김장하는 것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저는 쫄보라서, 막 교장 선생님이 난 이거 안 따라가면은 나한테 무슨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막 해요. 자, 이렇게 근데 교장 선생님은 교사한테 자기네 집에 김치를 담그라고 할 권한이 전혀 없죠? 그런데도 만약에 이거를 하게끔 됐으면은 이 교사, 선생님은 이 순간 이 교장의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비굴한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부당함, 불의에 저항할 수 있으라고 이 공화주의의 자유의 개념을 오늘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어렵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2개.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 중에 2개. 자유와 평등. 자, 이건 뭐예요? 복지라고도 할 수 있죠? 가 어떻게 조화가 돼서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웠나요? 다음 주에 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